C# 스크립트를 기사 역할하는 게임 오브젝트에 적용을 해서 이 기사가 앞뒤로 움직이고 점프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기사가 창을 던지고 그 던진 창에 거블린이 맞으면 득점을 일으키는 코드도 한번 추가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걸 하려면 먼저 필요한 게 우리 기사 혹은 이 배경 이런 쪽에 우리 스프라잇이 필요하잖아요. 2차원 캐릭터 역할을 해주는 비트맵인 스프라잇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그리긴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PNG 윙에서 창을 좀 찾아서 우리 마음에 드는 걸로 한번 그림 선택을 하고 그 그림이 사용자 입력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PNG 윙으로 가서 창은 스피어입니다. 스피어 라고 치면 창이 여러가지 나옵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면 되는데 좀 우리 게임의 일관성을 본다면 우리가 선택한 나이 스프라이트하고 비슷한 게 좋으니까 얘를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다운로드를 해 줍니다. 다운로드가 되게 되고요. 그럼 다운로드 쪽에 가서 현재 우리 이미지 폴더 쪽에 다운로드 받은 걸 가지고 옵니다. 이 창이 왔습니다. 자, 이름은 우리 알아먹기 쉽도록 스피어라고 붙일게요. 창이라는 뜻입니다. 스프라잇 모드는 우리가 갖고 온 비트맵에는 이 스프라잇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멀티플로 하지 말고 싱글로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픽셀 per 유닛, 한 유닛당 몇 픽셀로 매핑을 할 건지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배경처럼 뭔가 계산할 필요는 없이 눈으로 보면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피어 한번 끌고 와서 보는데 이게 캐릭터에 비해서는 창이 너무 크잖아요. 얘를 줄여주면 됩니다. 적당히. 그림으로 보면 이 정도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서 스케일은 똑같이 맞춰주는 게 좋으니까 한 0.25, 그 다음에 0.25, 뭐 이 정도로 해줄게요. 얘는 기본적으로 원점에 가 있도록 합니다. 그럼 창을 우리가 선택을 했고요. 근데 이 창이 있는데 우리 창을 던질 때 앞으로 던질 거니까 방향이 대각선에 있으면 안 돼서 요걸 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수정할까? 이게 고민일 텐데. 자, 왼손 법칙으로 회전 한번 시켜보면 됩니다. 회전시키는데 회전축은 Z 방향으로 해서요. 자, 우리 요 캐릭터 놓고 무브 툴 하면 빨간색, 초록색, 그 다음에 파란색은 보이진 않는데 이게 Z축입니다. 그래서 X하고 Y축만 2차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는 Z축이 회전축이 됩니다. 이 Z축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한 45도 정도 회전하면 정면을 볼 것 같습니다. 이 스피어를 Z축 방향으로 회전을 45도 해줍니다. 해주는데 반대 방향으로 돌아갔네요. 엄지손가락 기준이니까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로 갔어야 됩니다. 잘못 갔네요. 근데 마이너스 45도로 갔는데 이게 그다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해서 50보다 조금 더 가야겠네요. 55 정도 가면 거의 정면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피어를 55로 해놓고요. 근데 이 스피어는, 이 창은 내가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만 던지는 게 좋으니까 이걸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게임 오브젝트로 하지 말고 저장된 게임 오브젝트인 프리팹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드는가? 하이라키에 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끌어다가 SS로 갖고 오면 프리팹이 됩니다. 자, 프리팹이 되고, 자, 이 스피어는 내가 물리 엔진으로 작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2차원이라서 물리 엔진 담당하는 거는 Physics 2D입니다. Physics 2D로 가서
rigid body 2D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물리 엔진이 작용해서 중력도 작용시킬 수 있고 가속도 혹은 감속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량은 1 정도로 해 놓겠습니다.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충돌 감지를 해야 되니까 다시 add component 들어가서 physics 2D에 좀 충돌 방지 잘 하는 거는 팔리건 클라이드라고 했죠. 컴퓨팅 파워는 많이 잡아먹지만 정확하게 충돌을 감지할 수 있는 팔리건 클라이드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 창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떨어지다가 사라졌는데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자, 이 부분은 2D에서 스프라이트 그릴 때 순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순서를 영어로 하면 오더라고 하는데 이 오더가 맞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나이신 경우 오더가 2였기 때문에 가장 이 위에 그려지려면 늦게 그려져야 됩니다. 이게 그려지는 순서니까 늦게 그려지려면 얘를 3으로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얘가 똑 떨어지면서 이제 정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잘 했고요. 이 창을 이제 던지는데 일단은 사라져야 되니까 지웁니다. 지우더라도 걱정은 할 필요 없는 게 프리팹으로 있으니까 관계는 없는 거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오된 레이어 계층에서의 순서를 3으로 했는데 근데 여기는 프리팹은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0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얘를 바꿔야지 문제가 안 생깁니다. 2가 아니고 3으로 해야겠죠. 자, 3으로 해놓으면 나잇 다음에 나잇이 2니까 나잇 다음에 스피어가 3이라서 그 다음에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 그려진 라잇을 가속만 시키면 전방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자, 일단 그걸 하려면 나잇에서 내가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전방으로 날아가도록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유니티의 GUI가 제공하는 게 아니고 C# 스크립트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Move 플레이어 쪽으로 가서 스크립트로 코딩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자, 업데이트에서 업 에로 키를 누르면 점프를 하도록 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만약에 자, 내가 키를 눌렀을 때 스페이스가 눌러지면 창이 날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 그건 나중에 고민하는 겁니다. 일단은 make sphere라는 거를 호출을 하게 되고요. 이 make sphere는 없기 때문에 빨간색 밑줄이 그어집니다. 눌러서 메소드를 만들어 줍니다. 함수입니다. 메소드는. 그럼 창을 만들어 주려면 일단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프리팹을 이 코드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퍼블릭으로 게임 오브젝트 스피어를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이건 스크립트 상에서 정의가 된 거고 얘가 초기화가 되려면 유니티 에디트하고도 궁합이 맞아야 됩니다. 그럼 나이 쪽에 가면 이제 스피어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넌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얘를 끌어다가 여기 맞춰줍니다. 그럼 스피어가 초기화가 이제 유니티 에디터 상에서도 된 겁니다. 그러면 유니티 에디터하고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연동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 스피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성하는 거는 인스텐시에이스로 생성하면 됩니다. 근데 생성하는 위치를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 플레이어 나잇의 위치는 트랜스폼 밑에 있는 포지션에 있습니다. 자, 포지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트랜스폼의 로테이션도 뭐
내가 굳이 바꿀 필요는 없으니까 그대로 갖고 올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움직이다가 누르면 얘가 뭔가 날아가야 되는데 각도도 안 바뀌고 있죠. 자, 각도도 안 바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뭔가 하면 나잇도 팔리건 클라이드가 있고 스피어도 팔리건 클라이드가 있습니다. 충돌, 여기에 팔리건 클라이드가 적용이 안 됐네요. 자, 여기도 팔리건 클라이드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팔리건 클라이드가 적용이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하면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이제 충돌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정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거 해결하려면 지금 나잇의 위치하고 스피어의 위치가 일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위치를 살짝 앞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려면 현재 나잇의 위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위치를 받아서 이 포지션의 X를 살짝 앞으로 해줍니다. 얼마만큼 해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3 정도 해주고, 자, 포지션을 해줍니다. 포지션 X가 아니고 포지션 자체를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문제가, 자, 내가 이 스피어 생성을 하는데 이 스피어의 회전 위치가 지금 아까 이런 식으로 X축에 평행하게 지금 서야 되는데 비스듬하게 썼잖아요. 원래 이 프리팹이 갖고 있던 각도 그대로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각도를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돌려주는가 하면 이 스피어에 있는 트랜스폼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접근하는 겁니까? 이 스피어의 트랜스폼이 여기로 접근하는 거죠. 여기 접근해서 로테이션을 갖고 와서 마이너스 55도만큼 돌린 상태로 생성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스피어가 비스듬하지 않고 X축에 평행하게 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그럼 내가 누르면 앞에 떨어지는데 너무 앞에 떨어지네요. 너무 앞에 떨어지니까 조금 더 느낌을 갖추기 위해서 이 정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나잇 조금 앞에서 떨어지는 걸 원하니까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럼 조금 앞에서 떨어지는 게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스피어가 생기는 거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스피어는 날아가야 됩니다. 날아가는 거는 리지드 바디 접근해가지고 add force를 해주면 날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생성한 게임 오브젝트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조심할 부분은 이 스피어는 프리팹입니다. 생성된 게 아닙니다. 그럼 생성된 결과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면 다행히 instantiate이라는 이 함수가 생성을 한 다음에 생성된 게임 오브젝트를 넘겨줍니다. 그걸 받아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게임 오브젝트에 new sphere로 받아옵니다. 생성된 걸로 받아왔어요. 그러면 이 new sphere에 접근해서 rigid body를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ew sphere에 rigid body를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여기에 add force를 해주면 돼요. add force 해주는데 add force 해줄 때 이번에는 얘는 2차원 게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벡터 2가 아니고 2차원
2000 벡터를 넣어줘야 되고 여기서처럼 3000 벡터를 넣어주면 안 됩니다. 내가 날릴 방향은 X축 벡터 2에 X축 방향으로 날려주면 됩니다. X축 방향으로. 그 X축 방향은 .x가 아니고요. 오른쪽 방향입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휙 날리는 코드를 이제 작성해 주면 되고, 날릴 때 조심한 점은 힘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중력 가속도 9.8 대략적으로 10 정도 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어느 정도 좀 강하게 넣어줘야 되는데 얼마 정도 강하게 넣어줄지는 밸런스에 해당하는 거라서 내가 이 무브 플레이어 쪽에 수치로 넣기보다는 게임 오브젝트, 게임 매니저 쪽으로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가서 게임 매니저에 접근을 해서 자, 퍼블릭으로 이번에 false인데 스피어의 false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강하게 한번 2000 정도로 해줘 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아까 코드로 가서 오른쪽으로 던지는데 던질 때 그 힘이 이 게임 매니저에 있는 false 스피어만큼 해줍니다. 그럼 얘가 날아갈 겁니다. 자, 실행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하면 날아가긴 날아가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빠르게도 날아가면서 중력에 의해서 약간 떨어지는 느낌도 받습니다. 그럼 이 스피어 쪽에 가가지고 중력 특성은 gravity scale, 그 중력 척도입니다. 1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중력을 작용시키는 건데 이게 너무 밑으로 깔아놓는 경향이 있으니까 한 10% 정도만 중력 작용을 해줄게요. 그러면 땅으로 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좀 느리게 하기 위해서 게임 매니저에 가서 이런 2000이 아니고 4분의 1 줄여서 500 정도로 한번 날려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게임에 필요한 중력 변수를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를 밸런싱이라고, 게임 밸런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밸런싱을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500 해도 굉장히 빨리 날아가네요. 이것도 빠르다 싶으면 자, 우리가 여기 가서 게임 매니저에서 얘를 더 줄여줘도 됩니다. 250 이렇게 줄여주면 조금 더 느리게 날아갈 겁니다. 가속이 적게 붙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날아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게임 매니저 쪽에 수치를 바꿔도 잘 안 바뀌는 이유는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퍼블릭으로 변수를 선언을 하면 변수 바꾸는 권한은 유니티 에디터 쪽으로 넘어갑니다. 게임 매니저 쪽에 가서 얘를 바꿨어야 됩니다. 다시 500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바꿨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500은 또 너무 느리네요. 이걸 다시 1000 정도로 바꿔놓고 헷갈리지 않도록 스크립트에도 1000으로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스피어를 날리면 어느 정도는 되겠고요. 근데 스피어가 날아갔는데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사라지게 하려면 창에 대해서 창이 어느 정도 조건이 되면 스스로 파괴하는 시한폭탄과 같은 코드를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C# 스크립트를 만들어 줍니다. 이번에는 killSphere라는 C# 스크립트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killSphere를 스피어 쪽에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여기 봤을 때
킬스피어가 나타나는 게 보이고요. 이 창이 없어지는 효과는 여기서 해주면 됩니다. 업데이트해서 위치를 한번 볼까요? 자, 벡터 3 포지션으로 해서 이 포지션 한번 갖고 오는데 우리 여기서 한번 봅니다. 이 나잇이 움직일 때 얼마까지 움직일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Xmax 값 제한을 뒀잖아요. 창을 던졌는데 요 나잇의 위치를 보면 6 정도 가는 게 최대입니다. 6 정도 가는 게 최대면 한 8 정도 했을 때 창이 X값을 봤을 때 8을 넘어가게 되면 화면에서 사라지니까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는 이 창의 게임 오브젝트를 파괴하는 걸로 코드를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 X를 봤을 때 8을 넘어갔다? 그럼 필요 없으니까 디스트로이를 해줍니다. 파괴시키는 건데 누구 파괴시키는가 하면 킬스피어가 적용된 게임 오브젝트, 걔는 게임 오브젝트라는 변수에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오브젝트에 접근해 가지고 걔를 파괴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스피어는 게임 오브젝트인데요. 게임 오브젝트인데 실행된 게 아니고 프리팹 형태로 있는 게임 오브젝트입니다. 근데 그쪽에 킬스피어가 있고 이 킬스피어 스크립트에서 실행되지 않는 프리팹인 게임 오브젝트에 접근해 가지고 얘를 파괴시키는 코드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 봅니다. 여기서 눌렀을 때 스피어가 가다가 사라지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잘 됐고요. 이제 창이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부분은 이 창을 맞는 이 고블린이 필요합니다. 고블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필요한 캐릭터는 PNG 윙에서 한번 검색을 해 봅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고블린 한번 검색을 해 볼까요? 자, 고블린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마음에 드는 거를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요. 좀 무서운 거를 했으면 좋은데 얘를 한번 해볼까요? 얘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얘는 고블린입니다. 자, 고블린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미지에 고블린도 하나 갖고 옵니다. 얘는 고블린입니다. 자, 스프라이시 됐고 캐릭터 하나만 있으니까 싱글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고블린을 현재 게임 화면에 갖고 오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크죠. 너무 크니까 얘는 축소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원하는 만큼 축소를 한번 해봅니다. 한 0.25 정도 축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고블린도 배경 뒤에 숨었는데 숨은 이유는 이제 우리가 압니다. 오더링 레이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를 우리 나잇하고 똑같은 오더로 둘게요. 그러니까 오더링 레이어가 나잇이 2니까 이 고블린도 2로 둡니다. 2로 두면 이 화면 바깥으로 이제 나와서 가장 위에 그려지는 거 볼 수가 있고요. 0.25로 하니까 생각보다는 너무 작네요 라고 하면 키워주면 됩니다. 0.3, 0.3 조심할 부분은 그래도 디자이너가 신경 써서 그림을 그려 놓은 거니까 같은 스케일로 XY를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고블린도 움직여야 되니까 Add Component에 가서 Physics 2D를 Rigid Body로 이제 해주고요. Mass는 10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충돌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충돌하기 위한 클라이드가 필요합니다. 팔리건 클라이드를 하면 가장 깔끔하게, 자, 가장 깔끔하게 요 고블린의 충돌을 표현할 수가 있지만, 계산량이 많아진다고 했죠. 많아지니까 간단하게 하고 싶으면 이 팔리건 클라이드 2D를 지우고 더 간단한 게 있습니다. 주로 쓰는 게, 자, 피직스 2D 가서 보면 박스 클라이드가 있고요. 진짜 박스 형태로 클라이드 만들어 주는 거고, 얘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캡슐 클라이드가 있습니다. 캡슐 클라이드. 캡슐 클라이드는 그래도 동그랗게 가면서 전체 캐릭터를 감싸도록 하는 최대한 큰 타원을 그려주니까 캡슐 클라이드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 고블린은 실행했을 때 땅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작업은 이 고블린을 프리팹으로 만들어서 특정 시점에 고블린을 생성시켜서 나이 쪽으로 전진시키는 코드를 넣어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일단 이 고블린을 프리팹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럼 필요 없는 실행한 게임 오브젝트는 지워주면 됩니다.